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계신 합격자 선생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수만에 이번 경남 지역의 영어과에 합격하게 된 서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셨지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대한 그런 경험은 많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많이 특이하게 초등학교 6학년 3월에 중퇴를 하고 그때부터 학교를 안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집에서 공부하는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하죠. 집에서 EBS를 보면서 저희 연년생 누나랑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6학년 나이에 중입 검정고시, 14살에 고입 검정고시, 15살에 고졸 검정고시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15살 6월쯤부터 수능을 준비해서 그 해 수능은 떨어졌고 왜냐면 그때는 교사라는 꿈이 없었어요.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다시 수능을 준비해서 17살에 영어교육과 1학년에 입학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17살에 영어교육과 입학하셨으면 공부를 엄청 잘하셨네. 그런 건 또 딱히 아닌데 계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시골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한 전교생이 32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에 텃세가 좀 많이 심해요. 그 학생끼리만의 그룹이 있고 외지인이 잘 끼어들기 어렵고 게다가 또 초등학교가 그대로 중학교로 올라가고 거의 그대로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든요. 같은 학생들이. 저희 누나가 그 초등학교에 가서 왕따를 또 되게 심하게 굉장히 심하게 당했어요. 정말 정말 심하게 많이. 제가 3학년 저희 누나가 4학년 때 그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누나가 4학년 5학년 내내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막 정말 탈모도 오고 정말 힘들어했는데 그나마 6학년 때는 뭐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견딜만하게 생활을 하다가 선배들한테 왕따를 또 당한 거예요? 네, 5학년 6학년 언니들한테. 와,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셨을 것 네, 같아요. 저희 누나는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당시에. 와. 커서도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그때도 엄청 힘들었다 음. 이런 얘기도 나누고 제가 뭐 100% 공감은 못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어했다고 하고 초등학교에서 6학년 때는 괜찮았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또 그대로 또 왕따를 당할 예정인 게 뻔했거든요. 멤버가 똑같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실제로 버스를 타고 하교를 하다가 이제 같이 또 같은 동네 시골 동네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막 중학교 언니들이 야 너 중학교 오면 뭐 큰일 났다 막 좀 심한 소리를 누나한테 하면서 막 협박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런 누나를 지켜보면서 학교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꼈던 거죠. 보내면 정말 또다시 힘들어질 게 너무 뻔한데 그럴 바에는 학교를 안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부모님께서 결정을 하셨고 그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부모님께서도 홈스쿨링에 관한 다큐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고 저희한테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사례도 많이 보여주시고 홈스쿨링은 이런 방식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걸 저희한테 많이 보여주시고 좀 익숙하게 좀 만드셨고 저희 누나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로 바로 아예 입학 자체를 안 했고요.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또 시골이니까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1시간 정도 걸어서 걸렸거든요. 같이 초등학교 때는 누나랑 저랑 같이 걸어 다녔어요. 이제 6학년 때는 저 혼자 걸어 다녔는데 혼자 걸어 다니는 게 부모님이 좀 암스럽게 보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누나가 혼자 공부하는 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러닝메이트 같이 공부하면 좀 좋을 텐데 너도 같이 공부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홈스쿨을 그때 같이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 뭐 이런 건 생각도 못했고 말씀드렸듯이 꿈도 없었고 뭐가 될지도 몰랐고 그냥 시험 치고 나니까 부모님이 수능 한번 쳐보는 게 어때? 쳐보자.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너는 과학이 좋니? 사회가 좋니? 난 사회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그러면 문과로 쳐보자 해서 시험을 쳤는데 꿈이 그 당시는 초수 때는 없어서 수능 초수 때는 지금은 좀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별로 없었던 자유전공이 있는 몇 개 대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컷이 좀 높다 보니까 잘 안 됐었죠. 그래서 떨어지고 또 되게 상심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지 미래에 내가 뭐가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도시로 이사를 했었는데 집 앞에 사회복지관이 있었거든요. 봉사활동 점수나 채우자 그건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될 테니까 사회복지관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봉사활동의 주된 활동이 주로 이제 부모님이 뭐 일하러 가시면 애들 이제 저녁까지 이렇게 책임져주는 그런 복지관이었는데 애들 저녁 먹고 설거지 하는 거랑 그리고 애들 공부방에서 뭐 문제집 이렇게 문제 가르쳐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아는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이 문제를 그거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재밌다. 보람이 너무 느껴져서 가르치는 걸 해야겠다.
그걸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모든 교육과를 한번 다 보자. 국립대학교 사립은 비싸니까 국립대학교 모든 교육과를 하고 부모님이 막 제주도까지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때 제가 영어를 또 좋아했어요. 왜냐면 홈스쿨 할 때부터 부모님이 영어라는 과목을 재밌게 가르치길 원해서 제가 해리포터를 또 당시엔 좋아해서 해리포터 혼혈왕자 그 원문책을 사서 막 단어도 모르는데 그냥 타이핑하고 사전 다 찾아가지고 해석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한 50번씩 보면서 거기서 노래 배우고 막 그렇게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가 사실 과목 중에 제일 재밌었고 그러면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근데 초등학교는 내가 좀 자신이 없고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범대학교 그걸 다 알아보셔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와, 동기들은 전부 다 성인들이잖아요. 네. 적응하는데 좀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사실 처음 제가 뭐 17살 입학했다 홈스쿨을 했다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와 대단하다 이런 말밖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저희 누나와 저는 사실 어두운 면을 좀 더 많이 느끼고 훨씬 더 체감했거든요. 학교라는 공간이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사람을 만들고 인격체를 형성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근데 그거를 저희는 경험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회성이나 학생들 교우관계 이런 거를 전혀 겪지 못했어요. 그런 걸 전혀 못 겪고 사회성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학교 와서도 정말 또래가 전혀 없고 동기들이 3살 차이 나고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적응하는 게. 당장 저는 입학하고 동기들이 한 30명 조금 넘게 있었는데 모든 동기들하고 다 친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입학하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룹이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중고등학교도 아마 그렇다고 저는 아는데 근데 그 그룹끼리 이게 다른 그룹끼리 안 친한 건 아니에요. 막 배척하고 그런 건 아닌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수업 듣고 뭐 이런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한 2주 뒤에 보니까 저는 어떤 그룹에도 없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때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 와중에 이제 정말 좋은 동기 형 누나들은 막 저도 챙겨주려고 막 애쓰고 했는데 제 스스로도 벽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스스로 막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교관계에서도 많이 힘들었고 저는 좀 교사라는 직업을 꿈꿀 때부터도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욕심이 되게 있었는데 근데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제 후배들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과의 관계도 막 애매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런 괴리감도 엄청 느꼈고 후배인데 성인이고 본인은 아직 선배인데 미성년자고 맞아요. 진짜 다가가기 쉽지 않았겠어요. 네, 또래 친구는 전혀 없고 대학 생활 내내 힘든 것도 있었고 선배하고 엄청 심한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대학 상담센터에서 막 대학교 3학년 때는 한 1년 정도 상담도 받고 정말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기간제를 하면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뭐 만화를 엄청 잘 그리는 학생이 홈스쿨 했다는 얘기를 듣고 뭐 상담도 온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떤 학생이 상담을 오든지 홈스쿨 하면 이런 시스템이다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반대를 하고 싶어요. 이런 단점이 더 크다. 근데 이런 단점을 견디기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고 저는 제 자녀들도 웬만하면 홈스쿨을 안 시킬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 그 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못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장점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경험한 입장에서는 단점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는 갑작스럽게 뭐 누나랑 같이 전학을 가서 거기서 정말로 뭐 설명할 수가 없는 따돌림과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흔히들 다 있는 중학교 친구 뭐 고등학교 친구 그 다음에 뭐 은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선생님과의 유대 관계 이런 것도 전혀 겪어보지 못하셨고 그리고 대학교 갔을 때도 동기들 뭐 심지어는 후배들까지도 전부 다 성인인데 본인은 미성년자지만 거기서 외로움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그 공간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 그 누나분께서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라는 직업을 누나분께서도 유치원 선생님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또 그 두 분이 공교롭게도 다시 또 교육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는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학교를 너무 좋아했고 중고등학교 안 나왔지만 비록 초등학교 생활은 엄청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노는 게 엄청
없었죠.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는 없었는데 그래도 중고등학교를 안 겪었지만 가고 싶다고 느꼈던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 뭐 지식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도움을 받아서 커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게 와, 너무 뿌듯하고 재미있다는 거를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느끼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다문화 멘토링이나 학생 선수 멘토링, 뭐 축구하는 선수들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그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너무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교사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듣는데도 계속 소름이 돋아가지고. 말하면서 긴장이 많이 풀리긴 하네요. 그래요. 처음에 엄청 막 네. 떨렸는데